LH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결국에는 허술한 농지 제도로 인한 문제다. 임영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건이 제일 처음 터졌을 때는 누가가 문제였죠. 누가 했냐? LH 직원들이 했다.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 차익을 누렸네. 나쁜 놈들이다. 이게 이슈였는데, 근데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왜 어떻게 했을 것이냐 라는 걸 보니까 결국엔 농지였던 거죠.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취득할 수가 있지가 결국에는 이 LH 사건의 본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분들이 취득한 토지의 상당 부분이 98%였죠. 농지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 LH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결국에는 허술한 농지 제도로 인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농지 취득이 너무 쉽다는 거죠. 비농업인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면 그를 심사하는 지자체가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물론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농지를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는 그런 어떤 실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 자체에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즉 300평 정도 되는데요. 300평 정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경영계획서도 필요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일원에서는 이제 쪼개기를 통해서 아예 일반 토지처럼 농지를 경영계획서 없이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LH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잠깐 농지법 연역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요. 그 헌법 규정에 따라서 법률로서 농지법이 199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처음 제정될 당시의 농지법은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 이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농지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이 있죠. 첫 번째, 생산수단으로서 농업에 이용되어야 된다는 생산수단으로서의 성격과 또 다른 성격인 부동산, 재산으로의 성격,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생산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조항보다는 재산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강화하는 조항이 확대가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 완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94년 이후로 현재까지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완화되었고, 나아가서 농지가 오로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혹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농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정을 요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다시 농지는 농지다워져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농지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결국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국토 보존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작용하고 재산으로만 봤던 농지가 생산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농지를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오로지 농업 생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이죠. 그게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면 결국엔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것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생산성이 약화될 것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식량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자 유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인 식량 자급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식량 자급률은 2018년도 기준 약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후 위기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이 식량 안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한국은 상당히 허약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오롯이 식량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립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량 안보와 국토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현재에서도 유효하고 더 강화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